네, 이어서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이 시각 꼭 살펴봐야 할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위클리 핫 뉴스 랭킹 1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박 대통령. 검찰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고인이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는데요. 어저께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죠.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참고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뭐 다이어리라든가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그 녹취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사실은 뭐 대통령은 어차피 형사상의 소추는 재임 중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최순실 씨 공소장에 적당한 정도의 기재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청와대가 그 최순실 씨 기소할 때까지 조사를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라고 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자기네들은 심부름만 했다는 식으로 그렇죠.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피의자로서의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지금 나왔듯이 롯데 70억은 자 롯데 70억을 받았다가 롯데가 압수수색을 하기 하루 전에 돌려줬다고. 돌려줬죠. 그러면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검찰이 알려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항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나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알려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만약에 민정수석실을 조사하면 대통령한테서 뭐 알려주라고 그래 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를 조사하면 그 부분도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3자 뇌물 혐의도 충분하다 하는 점에서 보면 누가 봐도 뭐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이런 건 사실은 그 검찰에서 그냥 하는 얘기고 그렇죠. 개념 규정의 문제고 저희가 볼 때도 뭐 피의자인 것은 명백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민 변호사님, 근데 사실 이렇게 검찰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발언뿐만 아니라 또 물증도 있을 것 같아요. 세세한 명확한 물증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아마 안종범 수석이 제출한 다이어리가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종범 전 수석은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혼자서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지시를 내렸을 리가 또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검찰에서 증언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세부적으로 지시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데 안종범 수석의 다이어리를 보니까 이 안종범 수석은 성균관대학교 교수 출신이거든요.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하면서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지시상을 하나하나 받아들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 재단 같은 경우도 재단의 이름이 미르가 용의 순 우리말인 것처럼 이러한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들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네.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다라고 아마 검찰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 말하자면 검찰이 어느 정도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친 건데 내일 최순실 씨 공소장에 어떤 혐의로 들어갈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인 거죠. 이제 구속영장에 나왔던 거는 직권남용, 사기, 미수, 권리행사, 뭐 공무상 기밀누설 이런 혐의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정호성 말씀하신 대로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라든가 안종범 수석의 뭐 체크리스트, 뭐 다이어리 이런 것이 이제 물증이 되죠. 그런 거는 확실한 물증인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누차 말을 했지만 공소장이라는 게 앞에 이제 피의자들이 피고인이 되는 거죠. 이제 피고인들이 인적 사항이 나오고 뒤에 공소사실이라고 별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아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공모하여라고 적혔으면 그거는 공범을 뜻하는 거예요. 공모하여. 그래서 공모하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만일 뭐 저 공소 외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공범이 되는 거고요. 뭐 지시를 받아, 뭐 부탁을 받아라고 하면은 약간 좀 유보적인 거고요. 그래서 공모하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평론가님, 근데 사실 제 생각인데 네. 만약에 청와대가 미르재단 모금 과정에서 그 미르재단에 모금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그 대기업 검찰 수사를 지시를 했다면 사실 검찰도 이 사건의 일부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거든요. 검찰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냐. 예. 근데 민심의 눈을 돌리면 지금 지지율 5%, 반대 여론이 한 90%. 그럼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그럼 검찰이 정말 이게 공권력으로서 영의서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전제하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측면이 하나 튀어나오는 걸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또 대통령의 자업자득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번 주 정도의 조사에 응했으면 좋았을 것을 네. 사실 변호인을 내세워서 미루다가 다음 주에 한다. 국민들이 다 20일까지 최순실 씨 구속 만료인데 19일에는 공소장이 나와야 될 텐데 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 언론의 역할인데.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한 주 미뤄버리면 공소장 나오고 마무리 수사, 마무리 조사를 응하겠다는 것 아니냐. 지금 다 언론에서 원샷으로 끝내고 특검으로 올인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의 전략을 다 읽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입장에서 대통령은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LCT 엄중하게 수사해서 모든 연루자들을 엄단하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현직 대통령이니까 검찰은 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럼 사실 한 조직인데 대통령을 지시의 대상, 상관으로도 모셔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피의자로도 수사해야 되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개인 인간관계에서. 예. 사실 수사도 해야 되는데 지시도 받아야 돼. 이런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서는 지금 성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헷갈리는 것도 일견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신문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게 되지 않을까요? 예, 특가법에서 뭐 1억 이상만 돼도 이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로 뭐 제가 이제 그 변호 업무를 해봐도 공무원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수뢰를 해도 3년 6개월 내지 5년이 선고가 되고 예. 갈수록 뇌물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두 재단도 그렇지만 별건으로 나왔던 것이 장시호, 그러니까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인 그 장시호가 운영했던 그 사무총장으로 해서 실제로 운영했던 그 동계 어린이 뭐 영재센터라고 하는데 예. 16억을 삼성에서 지원하게 하고 그리고 롯데 그 그룹에서 또 뭐 70억을 받았던 거를 그 안종범 수석은 나중에 알았고 그리고 뭐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뭐 돈을 돌려줘라 뭐 네. 이랬다라는 보도까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재단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들어간 그 돈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이게 대통령이라서 법리 적용하는데 좀 그 우왕좌왕하고 있고 좀 조심스러워 하는 거지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뇌물죄 적용하는데 크게 갈등이 있을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편집장님, 근데 사실 검찰이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지금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국정에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모습들이 검찰을 약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자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 수사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LCT 관련해서 수사 지시를 받고 그 수사는 그 수사대로 하면서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그 만약에 대통령이 뭐 못 받겠다고 할 경우에 그걸 강제할 수단도 없는 데다가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약간 애매하고 위축될 소지가 상당히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제대로 손댄 적이 없어요. 검찰. 네. 그런 점을 보면 그게 일종의 업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이게 힘이 빠진 권력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강한 면모를 보였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데 언제 그렇게 했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7년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현철. 그 구속하기 직전에는 또 그 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거의 혐의 없음으로 했다가 여론이 빗발치니까 중수부장을 교체했어요. 예. 중수부장을 교체해서 결국 그 교체된 중수부장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상황이 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뭐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뭐 이런 개념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나온 그 혐의점만 가지고도 사실상 피의자가 됐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거는 당연히 쓸 거라고 네. 보고요. 그거는 그거고 LCT에 관해서 대통령이 또 지시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이미 부산지검에서 지금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네.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하는 거고 이 두 가지에 약간은 뭐 상충되는 듯한 두 가지의 논리를 검찰은 다 수행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검찰이 대통령의 저런 태도, 국정에 복귀해서 뭔가 다시 장악을 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위축될 수만은 없는 게 또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또 조사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지금 애매한 그런 장면들이 그 두 개의 측으로 네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에 대해서 네네. 예, 저는 조금 그 생각이 차기 정권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그 말씀하신 뭐 YS나 뭐 DJ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른 면이 레이저 한 번 맞으면은 다 기를 못 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 지금 이렇게 그 강공태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전에 YS나 DJ나 다 측근 비리가 있었지만 네. 이 최순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여하튼 그때 보였던 그 전직 대통령들의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네.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박사모 이런 분들이 동원이 된다든가 뭐 동원이든 자진해서 나오든 여하튼 그때들하고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면에서 검찰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차기 정권이 오리무중인 이 상황에서는 네. 검찰이 그러면 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이쪽에 그 뭐 TK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 세력들이 그러면 다 청산이 될 거냐?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본단 네.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힘을 가진 세력으로 남는다고 하면은 검찰이 저는 좀 비겁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우려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촛불 집회 참 대단했는데요. 대단했죠. 오늘도 뭐 100만 명이 모일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주최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촛불 집회에서 민심이 거세게 네. 일어나고 있는데도 박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태도로 나오는 게 뭘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대통령직에서 이 법에서 보장한 임기까지는 가보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거의 뭐 1년 4개월 남은 일정은 추진하겠다는 건데 네. 추진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0이 떨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니까 그 부하 직원들, 공무원들이 다 따르긴 하지만 아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루틴한 업무 외에 조금 특이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사실은 이건 뭐지? 그리고 속으로 네. 업무를 기피하거나 비난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단 집안이나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리더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이 있을 때 사실 어떤 업무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항상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가는 조직은 아주 탄탄한 조직이고 불신으로 팽배한 조직은 어디선가 허물어지고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지금 그렇게 상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고 지도자인 이런 고민을 계속 1년여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여지책인데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야당과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탄핵이잖아요. 근데 탄핵의 결과는 미지수인데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제 오늘의 현실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청와대와 함께 수세에서 공세 전략으로 돌아선 친박계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 청와대의 생각이 조금 짐작되기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우리 법사위 우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김진태 의원 발언 들어봤는데 친박 쪽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조금 뭐 지금 현 상황을 좀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뭐 청와대 무슨 뭐 꽃배달도 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신 있어 하기도 하고. 네, 제가 봐서는 전혀 오판하고 있지 네. 않고요. 명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현실을 진단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물러나느냐에 대한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선택을 가지고 정면 네. 돌파하자라는 후자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청와대와 친박 지도부가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열기 위해서 야당이 특히나 국회를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겠다.
하겠다는 이야기 속에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총리를 제안을 했지만 야당이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 벌써 한 달이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국정이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명확한데 이걸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불만들도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이런 공백의 빈틈을 타갖고 청와대와 친박 지도부가 거의 역공에 나섰다라고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청와대와 별개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전쟁 상태거든요.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속에서 누군가가 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거의 쫓겨나기 직전의 상황이 놓였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국면 속에서 당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서 더 강경 일변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 벌다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탄핵 정국 속에서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 상황에 이 현재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지지율이 있지만 이 보수 정당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한 갈등 국면 속에서의 전국의 파행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대규모 4차 촛불 집회 예상되고 있는데요. 박사모도 오늘 최대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충돌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